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오늘이 11월 16일이고요. 네. 북한에서는 어머니 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날이요? 네. 어버이날 아니고요? 어머니 날이 맞습니다. 어머니 날. 네, 북한 어머니들이 1년 중에 제일 행복해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네. 과연 북한 어머니들의 삶은 어떨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 여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입니다. 북한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시는 박현선 교수님, 그리고 탈북민 심하윤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듣고 보니까 이게 어머니 날이라니요. 아버지 날은 없고 어머니 날만 있다는 말씀이신데 북한 아빠들은 좀 약간 섭섭해 하시겠어요. 보이 날이라고는 없고 그냥 어머니 날만 기념을 오지. 합니다. 네. 왜 어머니 날만 있는 건가요? 북한에서 아버지라고 어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최고 지도자,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만 가능한 겁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왜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 날을 제정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분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북한 사회가 시장화를 통해서 막 개혁 개방을 하고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는데 뭔가는 사회를 지켜주고 안정적으로 해주고 이른바 보수화시켜줘야 될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을 가정이라고 봤고 그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주축적인 역할을 하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사회를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 안정의 의도가 있다고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냥 낳아주시고 길러주는 그렇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이런 날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날에 네. 카네이션 드리고 식사 같이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이 어머니 날을 지내나요? 그 휴식하는 공휴일은 맞는데 뭐 꽃을 주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좋아하는 엄마가 좋아하는 거 드려요. 그래서 뭐 화장품도 선물하고 네이도 선물하고 혹은 뭐 현금도 드리고 현금이 네. 제일 좋겠죠. 이 북한의 어머니 날의 모습은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희가 북한 화면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으며 사리원시에서 황해북도 청소년 학생들의 축하 무대와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저렇게 공연도 하고 꽤 중요한 날로 기념하나 봐요. 사전 문화행사라고 해서 뭐 공연도 보고 또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같이 춤도 추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날이 그렇게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하고 그렇게 또 경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머니 날 선물을 고르나 본데요. 어머니들에게 젊음을 안겨드리고 싶은 것이 자식들의 마음이어서 그런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높습니다. 화장품 선물 많이 하시나 봐요. 사실 북한 화장품이 비싸요. 많이 비싸기 때문에 중국의 화장품들이 훨씬 더 많이 선물로 팔려요. 네. 자, 꽃집의 풍경도 보입니다. 카네이션 있네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그리 크지 않으면서도 소박하고 자연미가 나는 한 송이, 두 송이 묵은 꽃다발들이 정말 수요가 많습니다. 자, 가족 사진도 찍네요. 실제로 북한에서 좀 경제적 상황이 좀 좋아지면서 여가 생활이나 문화 생활을 하는 그런 그 계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날에는 저렇게 기념식으로 사진을 찍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례로 저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죠. 미용실이라든지 저런 사진과 뭐 이런 맥주집 같은 거 다 돈만 있으면 개인이 차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이제 선호하는 그런 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북한의 어머니날 풍경을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이 우리 어버이날 모습하고 좀 비슷해요. 뭐 꽃도 선물하고 선물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죠. 그렇다면 북한에서 강조하는 어머니의 상, 뭐 특별히 어머니는 이래야 한다, 뭐 이런 어머니상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대별로 강조하는 여성상이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은 강방석 여사와 김정숙 여사가 어떤 어머니상의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시부모님 잘 모시고 남편의 혁명 활동 잘 내조하고 본인도 혁명가로서 활동하고 또 자식을 그렇게 혁명가로 키우고
하나 더 플러스 이웃과도 잘 지내는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명명을 혁명적 현모양처의 모습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김정은 시대에 오면은 조금 바뀌어서 어머니 날로 대표되는 것처럼 어머니의 역할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미풍이 온 나라 대가정의 가풍으로 되게 하는 데서 선군 청년 전의의 본분을 다해 나가며 여기에서 그 20세의 장정화라고 하는 여성이 영웅칭호를 받게 되는데요. 네. 이 여성이 어떤 그런 미풍을 행했냐면 7명의 아이들을 고아를 데려다가 키운 겁니다. 사회가 사실은 사회부장 시스템 내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들이 다 주변의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아한테 테두리가 되어주는 여성들에게 어떤 영웅 칭호를 주면서 그런 일들을 장려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어머니 상과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다르죠. 북한의 출애도 또 보면 뭐 장군님의 사랑에 의해서 2명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아들, 딸을 낳아서 장군님께 충직한 충성동리, 효자동리로 만들어라 뭐 이런 우리의 멘트가 있거든요. 네. 그게 약간 사회 같은 거. 왜? 그게 항상 불만이 오게 좀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남녀 평등이 잘 되지도 않았거니와 여자만 무조건 순종하라고 해서 그런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의 80으로 시작하고 90으로 시작하는 세대가 반항심도 많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뭐 이러다 보면 사실상 결혼이라는 게 뭐 필수가 아닌 약간 선택의 문제로 좀 넘어가게 될 텐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지금 결혼할 시기가 좀 늦어지고 우리나라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자들이 23살, 24살 이때 25이면 다 결혼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결혼 정년기가 23살보다는 좀 늦춰져서 그래도 25, 27 이렇게 좀 늦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왜냐? 아가씨 때 일찍 결혼을 하면 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고달프잖아요. 네. 근데 그 늦게 결혼을 하면 그만큼 고생이 좀 덜 늦게 오니까 좀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대한민국만큼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아요. 정말 이렇게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하려는 이유가 아까 심하윤 씨 얘기하실 때 경제적인 이유들도 있고 어머니상도 이 경제적인 이유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맞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시장이나 그 장마당에서 여성들이 또 젊은 여성들 포함해서 여성들이 일을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 집안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여하기 때문에 장사나 일하는데 좀 지장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작용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결혼이 늦어지다 보면 결국엔 또 따라오는 문제가 또 출산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남한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0.98명이고요. 네. 북한은 1.9명입니다. 우리는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낳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북한은 한 2명 정도의 자녀를 낳는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60, 70년대는 자녀를 한 3명 정도 낳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서 지금 한 2명이고 도시를 중심으로 좀 그 배운 여성들, 전문직 여성들 같은 경우는 1명만 낳는 그런 그 성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심하윤 씨, 정말 여성들이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어때요? 안 나오려고 하죠. 안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북한은 먹는 게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입을 하나라도 덜려고 안 낳는 거예요. 어떤 집이 간혹 3명 낳는다 그러면 2명 정도 낳아도 저거 모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보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우리 엄마하고 연락을 해봐도 제 동생들이 다 북한에서 아기를 1명밖에 안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외로우니까 2명은 낳아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누가 모조리처럼 2명 낳냐고 여기 다 1명 낳는다고. 아, 여기 듣고 보니까 사실상 아이는 또 국가의 미래잖아요. 그러게요. 뭐 전 세계적으로의 미래고 다만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 낳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한데 실제로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일까요? 그것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는 좀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렵기 때문에 안 낳는 것도 있고 형편이 되고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한 아이 잘 낳아서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해서 또 하나만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잔치부터 시작해서 또 유치원도 특별한 데 보내고 그때부터 천재교육, 조기교육 시키고 또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가외 또 결혼할 때는 아파트도 사줘야 되고 그런 실제로 북한에서 집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지만 비공식적으로 또 그 점유권을 다 바꾸고 또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결혼부터 시작해서 뭐 출산, 육아 문제가 뭐 남과 북이 다 풀기가 힘든 문제인데 정말 어렵죠.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뭐냐하면 개인의 어떤 자아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이혼율이 또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북한에서도 이런 이혼율이 늘어나나요?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증가율이 꽤 높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북한은 합의 이혼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둘이 합의해서 하는 이혼과 재판 이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사유는 사상범이거나 정신병이 있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있거나 이런 사례가 아니고는 사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혼도 못하고 하니까 제도를 바꾸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혼을 많이 허용해주는 형태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제난을 겪으면서 여성들이 많이 이혼을 하고 별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김정은 시대에 오면은 어떤 발언을 하냐면은 이혼을 하면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혼을 되도록이면 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이혼이 어려워지게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요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하연 씨는 혹시나 이런 이혼 사례를 실제로 뭐 접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혼을 하면 안 되고 이혼은 절대 못 하는 걸로 알고 저도 키웠거든요. 근데 그 제 또래가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쭉쭉쭉 살다가 하게 돼요. 그 국가가 공식적으로 돈을 받아요. 이혼을 먼저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나 이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재판소 가서 이혼 소장 먼저 제기한 팀에서 돈을 내요. 이혼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경제난 이후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이 경제활동이 많아지면서 의식이 그 발달을 하게 되고 네. 그것을 실천할 그런 어떤 용기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북한 여성의 경우에도 지금은 이중부담의 어떤 그런 늪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여성들이 자립하고 주체성을 확립하게 된다면 가족과 사회를 보다 평등하고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체제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출산, 육아, 결혼, 성 역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들이고 다방면으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이 북한의 그 일면을 엿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말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